여러분들 아마 탈북민 단체가 그 북한 인권은 주님의 주권 회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단체를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위험하잖아요. 북한이 제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저 80년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저기도 무엇인가 메커니즘가 있어서 확고하게 확립된 거잖아요. 벌써 우리가 습관이 돼서 거기 고정이 돼서 살아난다는 거기에 무엇인가 강력한 이런 시스템이 형성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저는 이제 북한에서 자랐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북한에는 저희 가족을 구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매일 북한을 그 정세를 체크하면서 북한을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냐? 북한은 지금 저 80년이 된 게 결국은 주님을 부정하고 북한 주민이 주님한테 복종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 걸 그 탄압에 다 굴복을 해서 지금 김씨 일가를 섬기고 있어서 받는 처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 그러면 뭐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주권을 회복하면은 결국 북한의 인권은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는 주님이 주권 회복이 그것도 언젠가 되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뭐예요? 시간이 있잖아요. 제한돼 있잖아요. 우리가 몇 천 년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통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몸에 눈에 상처, 이쪽 눈, 앞니빨이 다 부러지고 오금이 지금 다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몸 안에 상처 있고 새끼발가락이 없고 이렇게 출신 성분이라는 게 겉이라도 이렇게 다 몸에 다 새겨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아픔이잖아요. 아픈데 그거를 80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손을 자기 절로 꼬집으면서 그걸 매일 24시간 평생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루빨리 북한 인권을 해결해야 된다. 신속한 주님의 주권 회복이다. 그것만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을 두 가지로 준비했는데 하나는 이제 사람이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희 모두 모이자가 한 20년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거든요. 저는 지난해 저는 12년 활동했고요. 여기 이제 사진에 있는 저 유엔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 사람이 이제 저희 가사키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2003년에 탈북해서 200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금 84세거든요. 어느 하루 빠짐없이 북한 인권 활동을 지금 해오세요. 일선에서. 그래서 북한에 지금 자식들 생사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 한 번 안 가시고 북한에 자식들이 있는데 뭘 여행을 다녀요. 그래서 여행 한 번 안 다니시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이게 저희 회장님이 북한에서 본인이 겪은 일을 쓰신 책이거든요. 이 책을 판매하는 돈 한 푼도 괜히 쓰지 않으셨어요. 몽땅 저희 단체에 넣으셔서 활동비로 쓰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모두 모이자는 가사키 회장님이 20년 동안 활동하고 저는 이제 사무총장으로 2014년부터 활동하고 지난해 4월에 이제 대표를 임기받아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에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것도 주님이 은혜로 왜 주님이 은혜냐면 저 같은 출신 성분이 그 대학에 갈 수를 없거든요. 북한에 이제 주황대학이라면 대학 이름이 주황대학인 게 아니고 여기 말하면 이제 서울대 무슨 이렇게 그 수준이 높은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은 잘 몰라 그런데 일본은 이제 그 마치 대학이라고 이제 무슨 케이오 와세다 이렇게 그런 대학들이 있거든요. 5개 대학. 그 북한이 그런 대학을 이제 그 주황대학이라 해요.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시험 쳐서 떨어진 사람들은 2차 대학으로 시험 칠 자격을 가져요. 근데 그 1차 주황대학이라는 1차 대학은 저 같은 신분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면 저희 대학은 북한은 뭐예요? 대학 졸업하면 다 그 북한 사회에서 당국에서 배치를 하거든요. 면접을 해서. 그런데 저희 대학은 이제 주황대학이니까 주황당에서 면접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부과실에 이렇게 큰 방에 이거보다 한 절반쯤 되는 방에 앞에 이제 5명이 앉아가지고 한 명씩 면접하는데 대학 관계자 2명, 그다음에 중앙당에서 온 사람들 3명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문건이 그들 앞에 이렇게 두꺼운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유치원 높은 방부터 저희 문건인 거예요. 그걸 놓고
계속 쟤하고 이 문건을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신분 있는 사람이 여기 있지? 너무 놀라서 제가 그렇게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서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호세 대학이라는 데서 이제 법률을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4월에 대표를 임계받았는데 저희 지식과 저희 능력이 다 고갈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올렸어요. 저는 하여튼 뭐 안 되면 아주 주님한테 때를 쓰거든요. 굶는 거예요. 저희 단체가 이제 지난해도 저희 단체도 이제 예수도 기도본부와 같이 단식을 잘합니다. 아주 있죠. 무조건 한다. 지난해도 분단 80년 북한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위한 편지 교환을 편지로 생사 확인이라도 하자. 이거를 국제 활동을 했거든요. 80일간. 그런데 그것을 단식 릴레이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이 84살, 지난해 83세 됐는데 이걸 딱 여기다가 이제 내 자식들 생사를 알게 해달라고 쓰고 임진각에서부터 부산까지 릴레이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주님한테 정말 간절히 지혜를 얻고 구하심을 얻을 때는 그냥 달라기 너무 염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식을 하면서 저를 봐주세요. 주님이 온 세상을 다 보셔야 되니까 저 같은 걸 누구 보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딱 저를 알아보게끔 아주 지랄을 쓰는 거죠. 단식을 하고 외치고 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있죠. 제 가족이 죽어갑니다. 저희 집은 대가 다 끊겼어요. 남자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남자 4명, 3명이 저희 아버지, 애동 아들인 저희 오빠, 그 오빠의 아들. 저희 아버지는 49살에, 저희 조카는 아들이 하나인데 20살에. 그 다음에 저희 오빠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들이, 자식이랑은 그 아들이 하나인데 그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럼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저희 오빠가 제가 탈북해서 사망했다고 들었는데 그 묘도 한번 가볼 수도 없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강의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왜 이 씨를 쓰지 않고 리 씨를 쓰냐 그렇게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질문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거 보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라는 시에 이라는 글자에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어릴 때 1986년도 이때까지 몸에 벌레가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많은 친구들이 벌레들이 머리서부터 옷까지 동참 같이 침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제 한번 이거를 박멸을 없애겠다고 학교에서 전 사회적으로 운동을 벌였거든요. 그 운동 벌리면서 뭐 했냐면 우아독수라고 색하얀 이제 완전 센 그런 살충제가 있어요. 비료로도 정말 드물게 그거를 이제 조그만 암뿔 같은 병에다 6개 목에다 걸고 다니게 했거든요. 목에다 걸고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 벌레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벌레 있으면 북한은 이제 개별 행동이 안 되잖아요. 학급이 클났으면 그게 이제 그룹으로 또 반으로 다 이렇게 나눠 있거든요. 한 5, 6명이 한 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 있는데 그 그룹 안에 한 명이라도 이 벌레가 나오면 집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북한에서 20호라고 말해요. 그 벌레 이름이. 왜 20호인지 아세요? 북한이 김일성이 명령 20호. 20호로 떨궜다 해서 그 벌레 이름이 20호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은 하거든요. 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라는 게 스트레스 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사람은 정말 순간에 제가 그때 연약하고 순간에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걸 때 제가 제 체험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급에 우리 반에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못 사는 집 아이들이 벌레가 많은 거예요. 못 사는 집 아이들이. 근데 저희 집은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가 조금 영리하니까 식초로 머리를 빨고 마지막에 식초물에다가 머리를 담갔다 놔게 해요. 그러면 벌레 깼다가도 하여튼 죽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 식초도 귀하잖아요. 우리 같이 못 사는 집. 근데 저희 어머니는 화학 공장에 다니셨으니까 그 가루 식초를
도둑질해서 북한 다 도둑놈들이에요. 도둑질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원료를 도둑질해 봐가지고 물에 풀어서 저희들 마지막에 그 감기니까 좀 났는데 저희 학급에 이제 그 아버지 엄마가 영예군인 공장에 다니는 그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영예군인 공장이라는 건 뭐냐면 6.25 전쟁 때 그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으로 보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국가가 그래도 영예군인들을 뭐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 하고 대우를 해줘야지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니까 하여튼 대충 우대한다요. 근데 그 우대하는데도 가서 순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우대도 못 받아요. 이름이 영예군인이지 그 영예군인이면 무슨 그 6.25 전쟁이나 무슨 전순절에 조금 뭘 받고 배급을 조금 우대받고 다른 사람들 배급 못할 때 그 사람들 좀 주고 그 애는 아무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도 굉장히 못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 엄마가 팔이 없는데 그 일을 어떻게 잡아줘요. 그런데 제 클래스메이트는 머리씨는 또 왜 이렇게 많아요. 머리숱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면 밤에 새까맣잖아. 북한은 전기 없는데. 근데 안 보내요, 집으로. 안 보내고 그 수직실이나 경비실에 있는 선생님한테 합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반의 아이들이 그 아이가 미울 거잖아요. 그렇죠, 집에 못 가. 그럼 이제 모두 달라붙어서 그 머리에서 이게 뽑는데 그걸 어떻게 뽑을 것 같아요? 곱게 이렇게 그 당기면 아프잖아요. 근데 그냥 곱게 이렇게 다 밑바닥을 누르고 이렇게 당길까요? 막 당기고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는 게 그 한국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는데 그 북한은 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 북한은 20%라는데 근데 그날 잡으면은 그 다음날 그 아이는 또 생겨와요. 왜? 집안에 언니고 동생이고 다 있으니까 밤에 같이 머리 그 째질꼬만 집에 머리 맞대고 사니까 또 그럼 저희 클래스는 다음날 또 남아서 그 뽑아야 되니까 그 아이한테 폭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옆에서 보는데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제가 그 아이가 미운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막 이렇게 하는 아들 미우니까 비켜라 하고 가위로 가지고 그 20호가 이렇게 그 썩개가 타는 게 보이거든요. 그 달라붙은 거 자른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잘랐으니까 그런데 전 주님한테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고 그때 느낀 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학교에 출근하니까 온 학교에 저를 다 쉬쉬쉬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딱 들어갔는데 담임 선생님하고 조직 책임자 선생님이 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그 담임 선생님 앞에 그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를 보는데 제가 깜짝 놀라고 어머 어쩌게 잘난 머리가 저렇게 생겼다고 어쩌지? 그래서 제가 또 선생님한테 한 방 날아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빌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복도에다 저를 벌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휴식 시간에 나와서 제 옆에 서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벌둥지보다 더 형편없이 만드는 저를 거기에 벌 선다고 자기가 그 휴식 시간만이라도 제 옆에 서겠다고 저는 그 순간에 눈물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지? 그러니까 그 아이는 뭐냐면 머리를 자른 저보다도 그 며칠을 쥐어뜯는 그 아픔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 아픔뿐 아니라 이 가슴이 다 상한 거예요. 그럼 막 때리고 주먹을 이렇게 하면서 뜯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아이는 저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게 싫어서 네 머리를 자른다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그 아이는 제 친구는 제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제가 지금 벌을 서고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제 옆에서 그 휴식 시간에 서주겠다는데 제가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두가라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그 집에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집으로. 그래서 제가 그 집 어머니 팔이 없거든요.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그 팔이 없는데 아버님도 불구고 그런데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저보고 사죄를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사죄 드렸죠. 그래서 이젠 죽었구나. 이게 또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죽었구나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무서울 수 없어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두 가지를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악마구나. 여자들한테 북한에 이제 그 학교 머리가 다 형태가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
몇 센치 그 어떻게 하라는 그 리발사에 가면은 그 리발사들이 딱 알아서 그 여기는 뭐 가면 무슨 주문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깎고 그래서 없어요. 북한은 남자 머리는 딱 여자 머리 딱 뭐 아무런 말도 없이 안 주면 딱 깎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여성의 머리잖아요. 여자아이는 머리인데 제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다음부터 기도드려요. 그 머리가 빨리 자라게 해주세요. 근데 그 아이 머리숱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그래 또 그 빈침 있잖아요. 그걸 못 하다가 그걸 포마드를 발라다가 이렇게 끼워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한테 이야기한 거죠. 그 식초를 그걸 좀 달라. 그래서 그 아이한테 줬는데 그 아이가 그 식초를 집에서 다 먹은 거예요. 머리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속상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밤에 같이 머리를 감고 가라 하는데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계속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 몸에 하여튼 식구가 많고 그렇게 하면서 여하튼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느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로부터 해서 이라는 단어에 스토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씨를 못 바꿔요. 그래서 리 씨로 그냥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금녀는 그 아이는 이름이 금녀였는데 고난의 앵글씨 죽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동창생들 그런 그 사람이 이제 굶으면은 저는 그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 분들은 정말 배고픔이라는 걸 조금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좀 심한 말씀을 어디 가서 욕 많이 처먹는 이야기를 잘하는데 한국 분들이 북한 사람들이 굶주림은 체험할 수 있지 않냐. 물론 힘드실 거다. 먹을 게 너무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 북한은 없잖아요. 근데 유혹이 많아도 굶주림을 한번 체험해 보실 수는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조금 심하게 해서 욕도 많이 먹는데요. 근데 사람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굶주리면은 배고픔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병을 만나 죽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고난의 행군식이 1900 지방은 그 한 95년도 이때부터 시체가 이제 거리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은 집안에서 안 죽고 바깥에 다 나와요. 그렇게 하고 어떤 게 제일 보기 힘든가 하면 그 마지막 죽는 날에 그 햇님의 햇빛에 따스하게 등을 따스하게 그걸 이렇게 쏘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금 식사 시간 지났으니까 그 이 또 유튜브로 이거 식사 시간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피하세요. 햇빛에 벌레들이 나와서 20호가 나와서 반짝반짝해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소름 끼쳐요. 이빨이 부드부드 부딪혀요. 오한이. 그 소름으로 이빨이 드드드드드 떨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를 조직별로 구간을 맡겨서 그걸 처리하라 해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처리하면 우리도 다 굶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굶어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요. 그 면역이 다 파괴돼서 그렇게 해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붓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녀가 이제 그 죽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은 데는 우선 그 저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인간으로 그 처참하게 죽은 걸 보지를 못하겠는 거야. 못 보겠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안 가고 특히 이제 같은 나이 사람이 죽었다면 그게 얼마나 공포인지 몰라요. 나이 많은 분이 돌아가시면 좀 납득이 되는데 같은 나이 친구가 아는 친구가 그렇게 죽었다면 그게 굉장히 공포로 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우리 그 친구가 죽었다고 들었을 때는 갔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사죄를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그 머리를 그렇게 해놓은 걸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나한테다가 저주를 해대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는 행복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한 걸로 해서 이제 그 리씨라는 성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가 이 지금 올해 1월 26일에 저희들이 김정은을 피고로 일본에서 재판을 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장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기도본부가 좀 몇십 년 이제 기도를 올리시잖아요. 거기 다 어딘가에 다 살아있거든요. 진심으로 올리고 자기의 뼈와 살을 깎으면서 하는 거는 저는 무조건 진심은 무조건 거기 듣는다고 보거든요. 가짜는 100만 금이 쌓여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했는데 일본에서 했잖아요. 일본에서 탈북민들이 한국도 아니고 한국은 그래도
북한의 그 헌법에 3조가 북한 땅이 이제 북한이 대한민국에 속한다는 거 돼 있으니까 법이 기댈 언덕이 있잖아요. 거기 없는 속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장님이 2004년부터 쭉 이 책을 쓰고 알리기를 했죠. 알리기를 하고 제가 이제 그 법을 공부하면서 이걸 그냥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반인도 범죄를 재판정에서 째가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재판으로 기록이 우리들이 범죄 기록이 영원히 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규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 단체가 이제 회장님이 쭉 알리기를 해오던 활동이 10년 해오던 게 2014년부터 이제 법적 책임 규명 활동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 단체 이름이 어깨동무였어요. 근데 저희 이상하죠. 다른 북한 인권 단체는 무슨 북한 인권 뭐 이게 다 들어가는데 저희 단체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어깨동무는 북한에서 어깨동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모두 어깨를 겹고 그 북한에 충성하자 사이좋게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 어깨동무에 한 번도 끼워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깨동무를 사실은 아이들하고 해봤어요. 어떤 감각인가. 근데 아이들이 작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처음에 단체가 어깨동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회장님이 이 북한 문제는 전 세계 인류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거 해결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본인이 10년 동안의 활동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 모이자로 2014년 저희들이 법적 책임 규명 활동에 제2단계 우리 회장님이 2단계 활동에 들어가면서 모두 모이자로 단체명을 만들어서 지금도 활동하고 올해 1월 26일에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 26일 이후부터 지금 저희 모두 모이자의 3단계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단계 활동은 이제 민사 손해배상이니까 저희들이 한 사람당 원고인 한 사람당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일본 재판에서 2억 2천만. 근데 거기에 이제 리자가 붙어가면 거의 한 10억이 이제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김정은이 저희한테 줄 택이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다른 방법으로 받는 거예요. 저희 단체는 퍼포먼스를 하는 단체가 아니고요. 무조건 정의 실현은 마지막까지 제대로 정확히 원리 원칙에 이 상식에 기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지금 진입하려 하고요. 한쪽으로는 이제 저청년이라고 북한에서 지금 여러분들 저청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제일 지금 제 쪽으로 사진을 조금 이렇게 크게 하시면 제일 걔네 사진 있죠. 이게 지금 이달에 3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 사람들 지금 위에 뭐라고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이 초상화를 걸고 이 사람들이 가슴에 심장 위에 김일성, 김정일이 배지를 다 붙이고 있어요. 이 저청년의 지금 조선대학교, 조선학교의 지금 올해 3월에 지금 졸업식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형사 책임 규명, 형사 재판을 하려고 지금 준비 단계 몇 년 전부터 준비하는데 그걸 진행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일본에 살면서 같은 제일 동포인데 이렇게 서로 싸움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저희 단체가 계속 저청년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국이라고 외치는 그 북한을 인간이 아름다운 너희들이 아름다운 조국으로 우리 함께 바꾸자.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듣고 지금 뭐 해요? 김정은이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 반인도 범죄를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국제적으로 국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 저청년이 다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북한은 원래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붙어서 국제 제재가 잘 안 듣는데 그나마도 되고 있는 걸 이 저청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젊은 이 아까운 시간 그다음에 우리 북한 주민들처럼 북한에서 무슨 정보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모자라서 이 일본이라는 도쿄 한복판에서 저 짓을 하는가 그거예요. 숭배할 사람이 없어서 반인도 범죄자를 숭배하고 북한에서 저 심장 위에다가 저걸 붙이는 건 의의가 있거든요. 저 우리한테 심장으로 목숨으로 김일성, 김정은을 김씨 패밀리를 지키라 해서 저기다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 저렇게 해야 되겠는가고요. 저기 저희들한테 북한의 지금 인권 피해자, 저희들은 현재 진행형의 인권 피해자들이잖아요. 지금 가족이 생사도 모르고 가족이 북한에서 지금 고생하는데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데 그런 저희들한테 대한 모욕이고 이중 삼중의 저희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뭘 하는가? 너희들하고 싸워야 되겠구나.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들은 뭐인가 하면 저희들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함, 선량함, 이거를 이들은 다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선하고 선량하게 이들한테 당하면 되겠는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에스더 기도 보면 맞잖아요. 침묵하지 말라. 싸우라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달 10일에 저청년 앞에서 매달 이제 240차 바깥에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으로 저희 모두 모이자가 이제 저청년 앞에서 활동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모두 모이자는 북한 인권의 수많은 인권 범죄가 있잖아요. 국군 포로, 그 다음에 이제 4월 15일, 1945년 8월 15일이 이제 우리가 독립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북한은 반인도 범죄 국가. 김씨 패밀리는 뭐예요? 연쇄 살인마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틀리는 말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중에 수많은 북한 인권 범죄 중에 하나인 제일북송 인권 문제가 있어요.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제일 코리안을 약 10만 명을 북한이 지상락원이다 하고 속여서 북한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인권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일본에서 해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배를 가운데 배를 보이시죠? 저 배 꼭대기에 지금 적십자 깃발, 국제 적십자가 중재를 해서 약 10만 명을 187차의 배로 187번을 제일동포들 나르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 도중에 북한에 먼저 가신 분들이 지상위락원이 아니라고 왔는데 그걸 다 묵살하고 계속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까지 이 리상 가족이 되고 저 안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그냥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한테 본인들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북한이 여기 아니에요. 이 사회는 자유민주주의는 본인이 인생과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회예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로 지금 갔고요. 그다음 그 옆에 사진을 보면은 제일북송은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처참하냐면 제가 지금 현재 제일북송 국제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이제는 한 15년을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인류사에 보기 드문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 보기 드문 대인권 참사가 일어난 게 제일 큰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있죠? 아우슈비츠 아시죠? 2차 세계대전. 그분들은 붙잡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제 가는 것이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의 준비는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좋은 곳, 그 사람들이 붙잡혔을 때 내가 좋은 곳으로 간다 이런 생각 안 했죠? 떨고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이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상의라고 간다고 북치고 깽구리치고 대축제를 하면서 잔치를 하면서 이틀 밤을 배 안에서 자고 딱 내리니까 지옥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곰곰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제일북송 약 10만 명의 약 45%가 미성년이에요. 자기들이 의사로 북한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고 하지 못하는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미성년들이에요. 이 아버지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게 웃습니까? 자식들, 일본에서 그때 당시는 제일조선에 대한 차별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지상의학원으로 가서 우리 자식들이 공부도 하고 아프면 치료도 받는다, 무상으로. 이 아버지가 북한에 돌아간 순간부터 저런 웃음을 웃을 수 있을까요? 자기 손으로 자식들을 지옥으로 끌어왔어요. 그 부모의 심정이 인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북송자들한테 정신병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정신병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말과 행동에 자제가 생길까요? 못하죠. 그러면 북한이 왜 이래 하고 다 말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다 정신병원에 넣은 거예요. 그럼 면회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하고 통지서를 오면 시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북송은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는가? 아이들, 조선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집에 가서 엄마한테 지상의학원으로 가자고 부모들 다 설득해라. 아이들이 북한으로 부모들 다 데려왔어요. 가족들, 형제들. 그 아이들이 크면서 그 어린 아이들도 북한의 지옥으로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재판에 원고인 5명 중에 한 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정말 재판 투쟁 과정에 희생되셨어요. 건강이 안 돼서. 그런데
이분이 남동생이 5살 되는데 북한에 내리니까 알한 거예요. 이게 잘못다. 그래서 북한에 가겠다고 때를 쓴 거예요. 아이니까. 부모들이 말려야 들어요. 북한 돌아가겠다고 일본으로. 그 어린 아이를 정신병원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5살에 넣었는데 한 8살, 9살 때 병원에서 죽었다고 통지서가 왔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도 크면서 죄책감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저희 이 제일북성 인권이 이렇게 처참한 인권 침해를 고통을 안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일본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 5년 만에 왜 주님께서 저를 일본으로 보내셨을까? 알한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시라 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걸 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북한 인권 활동, 인권이 많은 테마 중에서 안건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 일본 정부, 북한 당국, 그 다음에 국제적 십자, 일본적 십자, 북한적 십자, 조청년이 개입해서 주도해서 일본 역사에 처음으로 모든 정당이 단합해서 추진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큰 사건.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일본에서 싸움하는데 저 주모자인 조청년, 저것들은 아직도 저렇게 김일성이, 김정은, 대학구 위에 간판에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 만세하고 써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선대학교 앞에 가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전 세계에 북한 인권 하시는 분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유일한 해외 조직인 조청년. 저 조청년도 우리가 바깥에 있는 걸 하나 죽이지 못하면 무슨 북한을 해볼 수 있냐. 힘을 합치자.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면서 근데 이 사실은 제일북성을 들여다보면은 북한이 모든 형태의 인권범죄가 관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생겨서 제일 많이 처음에 들어간 게 제일북성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일북성은 두 번째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하는데 제가 이제 북한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이제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노동력 보충,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제 선전. 그 한국하고는 체제 선전에서 처음부터 진 거잖아. 왜? 1945년도 분단선이 생겨서부터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도망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북성을 지상주의라고 사회주의는 우월하다 해서 10만 명 끌어간 거예요. 근데 끌어가 딱 보니까 골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편적 인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 눈이 있는데 일본의 책을 봤다고 탄압을 해. 이거 뭐지? 발이 있어서 친구 집에 놀러 가자니까 기차관에서 떡 세우고 여행증이 없다고 내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의 애국인이라는 거는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나오신 분들, 그 다음 한국에서 이제 본인들 스스로 월북하신 분들, 6.25 전쟁에서 이제 끌어온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제일동포들이 있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뭐 사회주의권인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 그때는 일본에서 오신 분들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높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일본 분들은 그때는 일본이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발전된 나라니까 이 사람들이 봐서 야, 이거 뭐야 이랬는데 돈을 안 줘?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거 북한 당국이 골이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해요? 탄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안 대가로 북한에서 억압받고 차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가 하는 거를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탄압한 거예요. 그래서 제하층 신분을 놓고 이제 북한의 사람들하고 이 제일북성자들하고 말을 하지 말라고 다 지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잖아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제일북성자들이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행동이 조신해. 아주 그 신사적이에요. 뭘 물어보면 너무 부드럽게 가르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북한 당국은 제일조선인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하는데 계속 같이 일하다 보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무섭잖아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안 사람들이 그걸 그러면 어떻게 그다음부터 친구들까지 다 스파이 용의로 잡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 역사에서 보면은 10년에 거의 한 번씩 체계적으로 제일북성자들 탄압을 한 거예요. 스파이 용의를 뒤집어 쓰고 죽은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 자기네 정책의 실패를 제일북성자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가족 방문단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 사람들은 다 자기네가 봐줘야 돼. 오직 가족 방문단이 있었던 게 일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청년이라는 게 얼마나 지독한가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보내고 그다음 가족 방문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돈벌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가족 방문단을 다 시킨 게 아니에요. 신청했잖아요. 자기 가족들이 그 자식이 남아서 친척이 있으니까 그럼 자기네가 딱 승인하는 사람만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북한에서는 구실이 된 거예요. 너네 그렇게 친척이 봤을 때 이런 임무를 받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스파이 영역을.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해외에서 유일하게 가족 방문이 오는 건 일본 사람들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거기서 기숙자들, 이 제일 북송자들하고 무섭다 하면서 점점점 고립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80년대 그때부터 이제 실향민분들 그 방문단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 쪽에는 무엇인가 계속 자기네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이해관계를 따지는 데는 그 머리를 아마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서 일본에서 온 제일 북송자들도 자기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세 가지 부류로 대우를 했어요. 신분은 적대계층에 놓고 거기서 저청년 간부들은 제일 위에 대우. 저청년 간부들하고 이제 상공인들이 그때 북한에 기부하잖아. 이러면 이제 좋은 대우를 해줘요. 좋은 대우를 해주다가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 순간에 그저 가차없이 이미 전에 먹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차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건 너무 못 사니까 처음부터 이제 천대를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이제 그 저청년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모두 모이자 하는데 이번에 저희 재판에서 1심에서 기각 패소하고 2심에서 전면 승소를 하고 그래서 저희 제일 북송에 관해서 어떻게 판결받았냐면 지상의 낙원이라는 유괴행위, 거짓 선전으로 유괴행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북한 땅에 이들을 데려가 가지고 본인들이 어디에서 살지를 결정할 인간이 그 전원권을 박탈하고 북한에 강공을 시켰다. 이렇게 저희들이 재판정에서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북송자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강탈을 당한 것과 같은 가원이 아니다. 일본이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했어요. 그래서 저희 제일 북송이 드디어 제일 북송 전체의 인권 유린이 있은 사건이라는 걸 판결을 받아서 지금 일본과 대한민국의 제일 북송이 약 10만 명의 98%가 한국이 고향인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한국이 고향이고 지금 현재 다 북한에 계세요. 지금 약 10만 명의 0.1%가 지금 탈북을 했어요. 그러면 다 대한민국에서 구원을 해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대한민국에서 저희들이 법 개정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이제 제3단계 활동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저청년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모든 문제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도 이러한 이야기를 탈북민으로서 이렇게 많은 게 부족하지만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우리가 오늘 이 순간부터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를 지금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 과거를 계속 이야기만 해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해결하는 데서 제가 왜 일본에서 사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와 있는가? 북한 문제의 해결은 대한민국이 주체적인 이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야겠다는 강한 의지와 각오가 없으면 해결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매일 제 심장이 피눈물이 흘러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칭을 우리가 몰라서 정동영 장관님이 그렇게 아주 정성들에 그렇게 불러야 되겠어요?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 자리까지 1억 연봉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피땀으로 흘린 세금을 가지고 왜 그 자리에 앉히는가 그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적 수준 여러 가지 사회적 레벨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겁니다. 왜 저희들이 아픈 가슴을 그렇게 허비는가 그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맞는 겁니까? 제가 정동영 그 장관님한테 본인들이 자식이고 본인이 가족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응? 이재명 대통령님 이번에 UN 북한 인권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공동 서한 편지를 보냈어요. 본인들이 앞장을 서서 전 세계에 호소를 해야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북쪽 땅이 저 연쇄살인마, 80년 연쇄살인마들에 의해서 저 무참하게 지금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도와주세요. 전 세계가. 히틀러도 80년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야 될 대통령님께서 지금 자기 국가 헌법을, 가장 헌법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여전날 토요일 아니죠. 28일 날에 강화문에 거룩한 방파제, 네, 거기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그 휴식날을 다 바치시고, 그 떼약볕 속에 거기 와서 외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북한 인권 신심이 생겼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저는 그대로 행진해서 임진각으로 해서 몰고 북한까지 가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래요. 지금 저 북한의 23년도 야경이에요. 저 지금 그 어떻게 생겼어요? 평양만 불이 반짝하고 있어요. 상상되세요?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주님의 빛을, 그것도 바르고 질서 있는, 무질서는 안 돼요. 무질서는 안 돼요. 저도 북한에서 질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저는 성경 말씀을 한 개 한 개 단어를 정말 힘들 땐 대색이거든요. 북한이라는 게 이제 북한은 법이 비밀도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법이라는 게 뭔가 하고 법률을 공부했는데, 북한은 법이 비밀도서돼서 일반 사람이 그걸 접할 수 없어요. 근데 북한의 기준은, 우리는 이 사회에서 헌법이나 법률이 우리 기준이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니는 이렇게 잘못했다 하잖아요. 북한은 당의 유일사상 체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잘 지켜도 얻어맞고, 잘 지켜도 때리고, 잘 지켜도 비판못에 얼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나이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학교 가기 싫으면 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북한은 그게 허용이 안 돼요. 열이 39도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조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등교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학교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해서 못 가면 1시간 출석 부르고 아이들 데리러 보내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학교를 안 가고 머무를 수 있다는 건 행복이에요. 북한을 비하면. 그런데 그 북한의 유일상책이,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하지 하는데 누구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계속 공부를 하면 때리고 얻어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잘못을 하는데 저만 비판무대에 올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 부모님들한테 제가 왜 이러지 하면 부모님은 입을 딱 닫고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건데? 그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저는 이제 북한에서부터 주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정말 감사하게 주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인간은 주님의 능력으로 옳고 그름을 태어나면서 저는 간음을 판단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게 양심이라는 게 있었어. 근데 거기에 이제 질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만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정신을 이렇게 혼미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질서에 따라서 하는 게 점점 나이 크면서 뭐 하는가 하면 반항을 못해요. 반항이 뭐냐면 그들이 하지 말라, 저를 천대하는 걸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말라면 공부를 더 잘하고, 뭘 하지 말라면 그걸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도 정보를 넣는 분들이 다른 거 넣을 필요 없어요. 무슨 한국에 무슨 삐라를 넣고 무슨 거 해서 계속 누굴 죽이고 처벌밖에 할 게 없어요. 북한이 하라는 걸 반대편으로 하면 그게 다 옳은 게다. 이렇게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문구를 가지고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님하고 박정희 대통령님을 존경했어요. 왜? 북한이 너무 욕하니까, 북한이 이놈들이 욕하는 건 다 좋은 사람일 수 있겠다. 그래서 탈북에서 제일 먼저 박정희 대통령님하고 이승만 대통령님 책을 사서 공부했어요. 왜 욕하지? 제일 먼저 탈북해서 성경책을 샀어요. 왜? 이게 뭔데 이렇게도 사람을 죽이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읽고, 이래서 죽이겠구나. 왜서예요? 왜? 저는 북한에서 주님을 배웠을 때 주님은 양심과 진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한테다 누가 하나님이란 무엇이에요? 하면 그건 양심과 진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그거를 바름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결국 뭐예요? 북한 주민들이
그 양심과 진리를 다 허물고 그 인간의 연약함으로 김씨 악마들한테 무릎을 꿇고 그래서 오늘 저 80년 동안에 천벌을 받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해요. 지금 탈북민들이 오시면은 나는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어. 정말이세요? 그거세요? 아닌 거예요. 탈북민들이 지금 계속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 증언을 해서 어쩌는데 저희 모든 모의자가 지난해 분단 80년 모든 탈북민들이 임진각에 모여라. 우리가 하루에 1mm씩 단식하면서 북한으로 우리 가족을 만나러 우리 부모들이 성묘를 하러 올라가자. 그럼 대한민국이 말리면은 당신들이 헌법으로 우리한테 뭘 해줬나? 우리가 부모 가족의 생사를 지금 모르고 있다. 국제사회 국제법으로 우리한테 무엇을 해줬냐? 그러면 우리는 이전 우리절로 갈 거다. 그러면 전 세계가 호응을 하지 않을까요? 이 지구상에 가족이 없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주님이 주신 그 소중한 가족의 생사도 모르고 그 생사를 모르는 게 그냥 땅이 아니고 북한이라는 그 지옥에 우리 가족의 생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우리 북한의 이산가족 문제를 정말 자기 문제를 이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유엔에 3년 전에 가니까 유엔의 나라들이 우리가 편지 서신 교환도 못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독일은 분단 기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거기 하겠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숱한 북한 인권 활동 뭘 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단체는 돈도 없어서 유엔까지 못 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유엔에다가 계속 지금 유엔 가맹국 모든 나라들의 지금 저희들이 계속 서명을 모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서명을 모아서 유엔 적십자, 국제 적십자 일본 오피스하고도 저희들이 면담을 했어요. 적십자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인권 문제고 이건 인도주의 문제고 인간의 초보적인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문제다. 가족의 생사를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고 해결합시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탈북민들한테 말했어요. 자기들이 북한에서 어려운 걸 알려야 된다. 근데 그 알리는 것만 가지고 좀 부족한 거예요. 왜? 북한의 그 지역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어제 배웠는데 1976년 스코틀랜드에서도 목사님들이 저항을 하셨잖아요. 투쟁으로 저항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을 다 어지럽히고 자기는 콕 껴가 바깥에 앉아서 우리 집이 어지러운데 청소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가 솔선 청소하고 내가 힘이 모자란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자제로 북한이 죽인다. 그럼 그 연자제 부들부들 떨면서 다 죽일 거예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출신 성분이 다 좋아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본인들이 가족은 그렇게까지 저희 가족만큼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럼 자기 가족이 편안하면 다른 사람은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과 주님이 주신 양심과 진리와 윤리에 맞는 건가 그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그다음에 어쩔 수 없다. 뭐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들이 제일 북송자들, 지금 리산 가족을 슬퍼하는데 일본에서 제일 북송자들이 왔을 때 그들이 고향으로 못 가는 거에 대해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고향으로 못 가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해 봤어요? 홍명희 선생이 노래를 지었어요. 임진강의 노래 아시죠? 그 노래가 그 홍명희 선생이 그걸 짓고 혁명화했어요. 그 북한에 충성한 사람이. 그분도 오죽하면은 그 새도 가는데 내가 못 간다는 노래를 지었어요. 북한에서. 그 제가 치매가 왔구나. 전 치매 오니까 정상이 됐구나 생각했어요. 그 전에 싸우시지. 그 전에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김일성 옆에서 싸우시지. 그 북한 정권의 문화 선전부의 그 손발이 돼서 온 북한을 지옥으로 만드는 데 동참을 하고. 그래서 치매가 완기 정상으로 왔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보를 넣지 않아서 아니에요. 그게 소용없어요. 북한에 왜 정보가 없어요? 여러분들 1988년도 서울올림픽 하면서 북한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북한 판문점 연계선에서 아마 대한민국이 관계해져서 그런지 안테나에서 북한 쪽에 방송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북한의 그쪽에 남한 방송이 나오는 그 지역들은 집값이 높아요.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정보가 들어갔으면 그 지역 사람들 다 반란 일으켜야 되죠. 안 일으켰잖아요. 중국 연선, 중국 텔레비가 북한 텔레비보다 더 잘 나와요, 깨끗하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정보가 부족해서 지금 저러고 있을까요? 정말이세요?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바깥 세상을 몰라서 비교할 게 없어서 그런다? 비교할 게 왜 없어요? 자기하고 제가 같이 결함을 했는데 리서람만 주석단에 올라서서 사상투쟁을 한다 할 때는 그게 비교해야 돼요. 왜 저러지? 해야 됐어야 되나? 왜 안 했냐? 주님께서 묵상을 하시라 했어요. 지금 우리 고난주간이죠. 저는 고난주간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묵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인간에게서 묵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여요. 저는 북한에서 이제 신분이 나쁘니까 저 같은 신분하고 같이 친구 먹으면 다 불이익을 당하니까 안 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하니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 북한 사람들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이제 막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해도 너무 들어앉으니까 그 다음 다 포기한 거예요. 아, 그냥 앉자. 교실 뒤에 저기 앉으면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학급반장한테 줄 서고 분단위원장한테 줄 서고 선생님한테 줄 서고. 누굴 비교할 사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북한에 그걸 보내야 돼요. 남한의 정보를 넣어서 그들 죽이는 게 아니고 북한의 주님께서 주신, 주님이 지금 자기 옆을 지나가는데 생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거기를 지나가셨는데 본인들이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붙잡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우리 북한 문제에서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북한의 현실은 안나 하렌트라는 분이 쓰신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생각하지 않는 죄, 거기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한나 아렌트 선생님이 그 철학자의 책으로 지금 북한에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 심각하다는 소리예요. 2차 세계대전보다. 그럼 철학자분들은 북한을 대응할 수 있는 걸 하고 문학의 힘을 가진 분들은 문학으로 북한을 하기 위한 걸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수박 겉핥기만 하면은 북한에서 정말 선량한 주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어간다는 거죠. 북한 탈북민들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우리 북한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고난의 행군 경제 파탄할 때 다 죽고 승냥이하고 여우만 남았다요. 북한은 그 인권 탄압을 하면서 결국은 가장 성실하고 보석 같은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뭘 자꾸 할 수 없었다 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저는 북한에서 고난을 주신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축복으로 다른 사람의 2배를 살았다고 생각해요. 왜? 북한에서 그 어려운 데서 목숨을 부지하자니까 어떻게 생각하겠냐? 저 같은 사람은 나이가 클수록 위험이 동반돼요. 어떻게 하면 이거 시범 게임으로 저를 죽이려고 저는 모델로 쓰이는 대상인 거예요. 북한에서. 이제 이 동선을 dom쳤다. 모델이 딱 제인이나 그 동선을 dom친 당사자가 있어서 그걸 죽여야 되는데 못 붙잡았어요. 못 붙잡든지 간부집 아이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경종을 울렸는데 온 전화선이 다 끓여져 나가니까. 그럼 저 같은 신분의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쟤는 어떻게 해요? 너네들 더러운 손에는 내 목숨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주님께서 주신 인간의 세포의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해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하세요? 아마 그렇게 못할걸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고난을 이기면서 주님이 주신 저의 능력을 다 쓴 거예요. 다 확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서 몽땅 북한 인권을 내요. 그럼 어느 탈북민이 그래요. 저금을 해서 북한에 이제 가족들 만나면 줘야지. 그럼 그 전에 다 죽어 있으면 어쩔 거예요? 그런데 몽땅 넣어요. 왜?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는 확고하게 믿거든요. 제가 악을 쓰고 주님한테 악착같이 기도 올리고 하시면 주님은 모두 답변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길어서 다음에 이제 기간 되면 제가 북한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몇 번을 갔거든요. 그걸 살아서 온 그것만 모아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북한 문제의 해결은 대한민국과 탈북민과 북한 주민이라고 봐요. 북한 주민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한테 배고픔이 아니고 솔직한 회개, 진신된 속죄를 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오신 탈북민들이 저는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탈북민들한테 어쩔 수 없었다, 북한에서 태어난 죄다 이런 변명을 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한테 내가 북한에서 어떤 짓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대로 된 석죄를 하고 본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은 다 본인들이 그 책임을 지고 구하라. 거기에 힘이 모자랄 때 주님한테 기도 어리고 온 세계를 붙잡아서 내 가족이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자기들 가만히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북송을 몇 번도 당하셨다고 하신 분들 물론 고난해요. 근데 그분들이 거꾸로 말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게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저희 같은 신분 붙잡히면 처벌이에요. 죽어요. 없어요. 북송을 당하신 분들이 물론 그 감옥 안에서 고통을 받아요. 그분들이 그 감옥 안에 그렇게 오래 있는 줄 알아요? 신분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일단 거기서 어떻게 나가라고 이렇게 해줘요. 우리 같은 사람은 때리고 맞고 저는 이 눈이 겨울이 추워지면 부득부득 떨어요. 군대 가고서 그 젊은 군대 때리면 이 코높이가 출혈해서 거기에 인간이 존엄이라는 게 있겠어요? 짐승보다 못한 삶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북한 안에 있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뭐예요? 핍박받는 그들하고 김정은이한테 붙어서 온 쓸개간을 다 빼놓고 김정은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을 침묵하고 자기들한테 반항하지 않는 인간들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편에 서 있는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멈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재판에 65년 전에 있은 사건, 올해 67년이거든요. 제일북송. 그 의미가 뭐예요? 어느 때도 너희들이 지은 죄는 법적 책임을 물을 거다. 저희들이 재판이 메시지가 그거예요. 지어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북한에 그 메시지를 넣는 거예요. 언젠가 너네들이 한 재상은 주님한테도 벌을 받을 거고 우리도 법적으로 따질 거다. 그런 메시지거든. 지질적으로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제 이야기를 많이 가려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금 지난해 활동하는데요. 대한민국이 우선 문제인 거예요. 이 지금 기상청의 지도를 보세요. 저희들이 대한민국 지도 바로 표기하기 운동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먼저 지금 절반을 자르고 어디에 세계 지도 위에 대한민국의 지도가 저렇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이 민원을 넣어서 해야 돼요. 우리 단체 몇 명 가지고 돼요? 기상청이 저걸 바로 하고 날씨를 표시 안 해도 돼요. 지도를 위에까지 다 온전하게 대한민국 한반도를 정확히 표시하고 국가란 지금 에스더 기도본부에서 이 뭡니까? 나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나라는 뭐예요? 영토와 국토와 주민과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정부예요. 근데 정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뇌를 시키고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렇게 섬나라. 저만큼이라고. 우리들이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소한 거를 저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러한 선량함으로 놓치면은 저 악마들은 그래서 그 뱀처럼 그걸 딱 이용해서 그걸 번져나가요.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틈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저걸 대한민국 지도 바로 표기하기 국회에서 지난해 저걸 행사를 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멀컹해가지고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비싼 돈을 큐를 그 봉급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사진은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부터 하는 저 분단 임진각 그 끊어진 철도 옆에 저기 뭔지 아시죠? 소녀상이 2상이 또 있어요. 저 왜 2개인지 아세요? 하나를 북한에 보내려 했대요. 근데 북한에서 안 받아줘서 쌍둥이 상이 저렇게 서 있대요. 임진각은 여러분들이 뭐 하는데요? 분단의 상처를 우리가 전 세계에 호소하는데요. 저희 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저희는 모두 모이자는 서울보다 저 임진각 가까이서 많은 활동을 해요. 왜? 북한을 직접 보면서 활동하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임진각에서 많이 모여서 활동하자 하는데 저 끊어진 철도 옆에 저걸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저 단체가 지금 물어보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 저 위안부가 분단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냐 하니까 남한의 위안부 분들이 북한의 고향인 분들이 계시고 북한의 위안부 분들이 남한의 고향인 분들이 있다. 그래서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기로 찾아보는 사람이 저걸 분단의 상징이라고 볼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 위안부 상을 보면 저기 분단을 상징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에 그래서 그럼 너네가 저 옆에 계속 서서 스피커를 계속 해라.
이건 분단이 상징이 아니고 위안부입니다. 그 위안부가 아니고 분단이 상징으로 봐주세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저기 가서 이제 기록을 여러분들하고 기회가 있으면 공유하겠지만 중국인들이고 외국인들이고 다 저기에 와서 저걸 위안부상 저걸 보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있어야죠. 머리 나쁜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누구를 속이려고 지금 그 장깨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주시하고 저희들이 저거를 알았는데 옮겨라. 옮겨주세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피눈물이 흐르는 그거를 빨리 해결하려고 지금 저기 있는 그 철도, 끊어진 철도 위에 그 옆에다가 저 명당 자리에 그걸 세우신 거예요. 근데 저기는 무슨 성스러운 땅으로 돼서 저희들이 저기 사진 찍었거든요. 저 이산가족.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모두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무슨 자리인데요? 거기 무슨 어떻게 가면 안 되는데요? 그 사진 찍었어요. 평화의상이라며. 그래 이산가족을 알릴 거예요. 우리들 이산가족 문제를 왔으니까. 그게 분단 80년.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서신 교환이라도 시켜달라. 지금 전 세계에 누가 아날로그로 편지 쓰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족의 목소리 들으려고 안 할게. 얼굴 보여달라고 안 할게. 그런데 그 편지로 생사는 서로 알아야 될 거 아닌가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근데 거기에 저 상을 2개를 저렇게 해야 되겠는가 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서명 활동하고 또 임진각에 가시는 분들 또 파주에 인연이 계시는 분들 좀 저희들하고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가 이제 견해 지금 옆에 마지막 끝나면서 기도문을 올렸는데요. 네, 조금만 좀 찾게 해주시죠. 네, 함께 좀 제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분들이 진정한 속죄와 회개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한반도의 주님의 선함과 전결의 질서가 회복되어 생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